부동산 규제 관련 소식입니다. 모레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서울 전역에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규제가 풀리면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1년 안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푸는 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인데요. 먼저 김민 기자가 오늘 나온 대책을 설명드립니다. 서울에서 규제가 풀리는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4곳을 뺀 21개 자치구입니다. 지금 거래 단절과 가격의 거의 이 추락 수준에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좀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먼저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들어가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까진 서울에서 당첨된 뒤 3년간 못 팔았지만 앞으로는 1년 뒤에 팔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최소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대출도 늘어납니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다주택자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을 예로 들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데다 12억 원 넘는 타입의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올해 안에 팔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몰리지 않게 하려면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거래 단절 및 가격 급락을 막는 연착륙 효과는 기대되지만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모레부터 적용됩니다. JTBC 김민입니다. 정부가 집값 방어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건설, 금융으로 그 여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올랐던 집값을 감안하면 집은 아직도 비싸다는 겁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북가자동입니다. 요즘 이 동네에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요즘은 없죠.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전세도 없어요. 오늘 정부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과 세금 규제가 크게 풀렸지만 서민들은 높은 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여전히 집을 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집을 하고 싶어도 대출을 이제 부담스러워서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뛴 걸 고려해 보면 지금 집값은 덜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북가자동의 한 아파트 59제곱미터는 3년 전 6억대에서 7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9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는 3년 전보다 27%가량 비쌉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200만이고 무주택자는 950만이에요. 무주택자 중에 소득 6천 이하가 한 70% 돼요. 그럼 지금 금리하고 계산하면 지금 주택 가격을 버텨봤자 들어갈 실수요자가 거의 없어요.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거나 덜 내려가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건 더 어려워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어제 뉴스 막 도배가 됐는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남겨놓고 다 푼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규제를 사실상 뭐 다 풀어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규제가 사실상 뭐 전면 해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 풀었는데 이제 남겨둔 게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남겨뒀습니다. 니들은 아직은 순서가 아니야. 다음에 풀어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프 보시다시피 보시죠. 이런 지역들만 남겨두고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풀어주면 안 되니까 다음에 풀어주겠다는 의미인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다 풀어주고요. 이번에 내용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이제 손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거든요. 2년에서 5년. 그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이제 8년에서 10년, 10년 최장 뭐 10년까지 적용이 되는 게 수도권 지역은 3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또 중도금 대출도 되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딱 생각입니까? 뉴스를 보니까 둔촌주공 생각이 났어요. 아, 네네. 둔촌주공이 1월 3일 어제부터 계약이 됐거든요. 둔촌주공 계약 당첨되신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전용 84는. 실거주 요건 2년에 8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 내가 이걸 계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어제 이 뉴스를 딱 보고 고민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혜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오를 때는 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됐기 때문에 규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대폭 혜택이 늘어납니다. 네. 대출, 세금, 뭐 전매 제한 모두 다 늘어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은요,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되고요. 무주택자들은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네. 대출 걱정하지 말고 집 사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취득세도 이제 중과세가 폐지가 됩니다. 2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됐는데 중과세가 폐지가 되니까 1에서 3%가 되고요. 3주택자들은 12%가 적용이 됐는데 8%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부담 가지지 마라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요. 네. 팔 때 또 세금을 내잖아요. 양도세. 그렇죠. 양도세가 부담스러워서 야, 양도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도세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야, 대출 풀어주고 세금 다 풀어줄 테니까 제발 집 좀 사줘.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센 극약 처방이라고 그렇죠. 말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조금 논평을 해주신다니까 투기 과열, 그러니까 나중에 뒷감당 어떡할 거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중에 뒷감당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요.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착륙, 이게 집값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서서히 안정을 시키고 싶은데 최근 3개월 동안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문제다.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시장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을 그러니까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만 나중에 이게 판이 깔리고 금리가 안정이 되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너도 나도 이제 사고 싶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리면 수요가 유입이 되면 집값이 또 이상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때 되면 또 정부가 빠르게 또 규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측 가능한 비판이었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도 지금 상황을 빨리 진정시켜야 된다. 네네. 그러면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정책도 있습니까?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제 작년이죠. 12월 달에도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이제 변경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이 있는데요. 네. 저는 대상이 안 됩니다. 만 19에서 39세. 아, 네네네. 네. 청년들, 미혼 청년을 위한 그렇죠. 특별 공급. 청년들이 소외가 됐거든요. 네. 청약을 할 때 이제 가점 점수로 하는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청년들은 시작도 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나누며 뭐 이런 특별 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15% 정도는 청년들한테 우선 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는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부적격 당첨이거나 부적격으로 이제 계약을 못하게 되거나 포기하신 물량이 나오면 네. 기존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는데 그 당첨 기회를 줬는데 거주 요건도 폐지가 되고요. 요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가점 추천 물량을 조정을 하는데요. 네. 전용 84 이하,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청년들은 큰 평수 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가점 100%. 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되면 아예 대상이 안 됐는데 지금은 추첨을 60%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뺑뺑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없어도 청년들은 지원해볼 수 있게. 점수가 안 되면 아예 도전이 안 됐는데 네. 이거는 그냥 뺑뺑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초과 물량,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좀 능력이 되는 기성세대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추천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20%로 줄였기 때문에 저는 이 밸런스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1인 가구도 늘고 하니까 청년층에게는 맞습니다. 뭐 84제곱미터 이하도 뭐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경착륙을 막겠다. 그러니까 바닥에 쿵 하는 걸 막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그 딱 중점적인 상황인데 네. 이런 정책으로 집값 안정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반등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가능할까요? 반등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물론 반등도 소폭 반등은 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이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희망이 없었거든요. 야, 도대체 금리는 언제 안정이 되고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규제가 풀리는 걸 보면 희망을 찾고 있고요. 설사 안 풀렸던 강남 3구나 용산구 지역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에는 내 순서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회수한다든지 가격을 좀 조정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도 용기를 네. 한번 내볼 수도 있는데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의 반등이 있으려면 굳이 지금 안 사도 되는 분들까지 그런 분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 거주자들의 81.5%가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리가 너무 높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여전히 가격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이 되고요. 인하로 돌아서게 되고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만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출이 아무리 이제 문턱이 낮아진다 해도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대출 아무리 풀어줘도 그 대출 이자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네. 아직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규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튼 올해 집값이 뭐 계속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네.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언제 사야 될까? 아니면 바닥이 언제로 예측되세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뭐 미래를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는 건데 네. 과거 사례를 보고 몇 가지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요. 바닥 가까이 왔다라는 시그널을 본다면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한 10만 호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 3만 호 정도의 미분양이 나오고요. 네.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멈추거든요. 기다리던 대기 수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정도를 보고 있고요.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규제가 그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카드가 나오면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내놓을 카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 가까이 왔고 우리가 시그널을 본다면 그러니까 통계를 본다면 거래량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같이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게 이제 침체기가 되고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게 불황기인데 네. 그 불황기가 지나면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회복기로 진입될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그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 거래량이 어떻다 이런 나오는 그 흘려 듣지 말고 그렇죠. 잘 살펴봐야겠네요. 거래량 추이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인터넷 쉽게 찾아보고요. JTBC 뉴스 봐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바닥 신호를 좀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다. 급하지 않은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고요. 네.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예.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되고요. 고점 대비 30% 정도 30% 이상은 좀 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내가 사려는 지역이 규제 지역은 해제가 돼야겠죠. 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고 금리는 좀 멈추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 30%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